국방장 군면제, 대통령실장 군면제,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 과반수가 군면제, 총도 한 번 안 쏴봤는데 자기들은 권력 쓰고 백 쓰고 돈 쓰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고령으로 행방불명으로 무슨 폐질환으로 그런 핑계대고 전부 군대 안 가놓고 자식들도 전부 군대 안 보내면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 자식이 다 군대 가 있는데 이 전쟁의 불장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게 전쟁이 좋으면 당신네 자식들부터 군대 보내란 말이야. 통과시키고 할 때 여기서 일자리 몇 개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? 안 나세요? 예,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34만 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가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많은 고용 창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, 야당들은. 근데 정부 여당이 하겠다고 한 게 34만 개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이 거의 다 완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몇 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? 이매규 의원님 혹시 한나라당에서 확인해 보신 거 있어요? 확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3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여당 정책위 부의장께서 처음에 몇 개 약속했는지도 확인 안 하고 4년 동안 몇 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 안 하시면 대화가 참 어렵죠. 그러니까 야당 보고 이걸로 물고 늘어진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고용보험 가입자, 그러니까 거기 말하자면 취직이 됐으면 고용보험 가입할 거 아니에요. 그 중에서 4대강 사업 관련된 숫자를 따져보니까 되게 4,000명 정도라고 그래요. 고용보험 가입됐으면 대체로 뭐 좀 안정된 일자리라고 봐야 될 거고 이 밖에 좀 비정규직, 일용직 같은 건 좀 있겠죠. 이게 34만 개를 약속했는데 4,000명 고용됐으면 이거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입니까? 북한이?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북한이 망했어요. 망했는데 왜 망했냐 하면 주체 사상을 유일 사상으로 해가지고 온 사회를 그 사상에 따라 조직했기 때문에 다양성이 말살되어서 사회가 망한 거예요. 우리나라는 왜 잘 됐냐?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막 살다고 했지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계속 다양성을 지켜왔거든요. 개인의 창의성을 살렸고요. 그렇게 해서 체제 경쟁이 사실 승패가 나버렸는데 뭐가 그렇게 북한이 좋은지 북한식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잡사상을 멸균해서 사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멸균실에 살면서 증류수를 마시고 음식은 다 끓여서 먹고 이렇게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. 세균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속에 살아도 면역체계가 살아있고 그 병균을 이겨낼 수 있어야 건강한 몸이거든요. 이게 사회를 유일사상이 지배하는 멸균실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. 유권자의 한 표가 잘못 가고 있는 역사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. 국민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이명박 사장님이 이끄는 건설회사 직원이 아닙니다. 국민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섬겨야 될 이 나라의 유권자이십니다. 정부 조직이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국민들이 바로잡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저는 젊은 시절부터 늘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설렜습니다. 자유, 인권, 민주주의, 평화, 정의 이런 말들입니다. 이 말들이 단지 빛나는 말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한 표로 보여주십시오. 19세기 시인이었던 네크라소프라는 시인의 작품 한 구절을 오늘 토론 마지막 인사말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. 감사합니다. 그때 서해교전했지만 승전했습니다. 참여정부 때는 무무대항함 그 구축함을 갖다 놔가지고 NLL 밑에 도발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. 어느 나라도. 싸우지 않고 이겼죠. 병법에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라 그럽니다. 근데 이 정부 들어왔어요. 지금 우리 해전사에 일찍이 없었던 치욕적인 일입니다. 이거는. 이게 무슨 큰 무공 세운 것처럼 나와서 자랑하듯이 부기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. 지금 이것은 너무나 치욕적인 사건이고 군형법에 따르면
그 NLL이라는 적전지역, 군형법상 적전이라는 개념입니다. 여기에서는요,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최고 무서운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모르고 경계에 실패해서 얻어맞고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했는데 뭘 잘한 일이 있다고 지금 나와서 그것을 무슨 무공 자랑하듯이 발표를 합니까? 근데 이렇게 정말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. 교과서를 읽어서 좌익이 되는 게 아니고 우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그 반대로 가서 좌파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식의 성장 과정을 그렇게 단선적으로 나쁜 교과서를 읽히면 애들이 다 나빠진다. 이게 극우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. 전체주의 사고방식. 이런 게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극단주의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절차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이죠.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. 누구에게나. 그죠? 근데 권력 가진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독재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진중권 선생은 저한테 좌파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좌파라고 생각해요, 제가. 근데 굉장히 겁나거든요. 왜냐하면 글 한 줄 잘못 쓰고 뭐 이렇게 책 뭐 하나 이상한 거 잘못 읽으면 지금도 잡혀갑니다. 지금도 그런 문제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고요.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, 뭐 민주개혁정부 시절에는 그런 게 좀 드물었는데 예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절차가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건 다 바꿔버리는 식으로 그 용납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사원, 뭐 국정원 말씀 나왔지만 지난 정부 때 국무위원 지낸 사람들 다 뒷조사 한 걸로 제가 압니다. 그리고 제가 장관 재직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다 털었고요. 그 중에 일부를 언론에 터뜨린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.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그게 대한민국이 이북하고 다른 거잖아요. 근데 지금 무섭단 말이죠. 예. 그게 이제 고양이는 쥐를 잘 몰라요. 쥐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양이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발톱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. 이게 공방하려는 거 아닌데 하나만 여쭤볼게요. 아, 그리고 그러면. 제가 이제 잠깐 제 얘기만 끝내고. 아니 끝내지 예. 마시고 아니, 답을 아니요. 그냥 주세요.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. 예. 그 박근혜 씨가요, 박근혜 의원이요, 국회의원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부자감세, 법인세법 개정, 소득세법 개정 등등의 부자감세 법안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반대 표결을 한 적이 있습니까? 아니 그 법은 이번에 저기 소득세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표 주도로 된 거잖아요. 아니요. 그 이번에 유보한 네. 거 말고 그 전에 이루어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부자감세 법안에 단 한 건이라도 박근혜 씨가 국회의원으로서 반대 부결표를 던진 적이 있냐고요. 찬성했는지 사실관계만. 반대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. 확인해 보십시오. 다 찬성했습니다. 박근혜 예. 대표가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요.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그 법에 전부 다 찬성을 했는데 무슨 입장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세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해졌는데요. 예. 그걸 고민하세요? 그냥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건지 얘기하세요. 그냥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신당대로 예.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다 틀어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서 또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했잖아요. 엉망이잖아요, 지금 솔직히. 야당이 갈라져 있고 취약해서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뭐 정당으로서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뭐 잘하고 있냐고요, 지금. 잘하고 있는. 우선 좀 뭐 한 예를 들면 달러로 표시한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후퇴했잖아요. 작년에 2015년도가 2014년만 못하잖아요. 국민들이 더 가난해졌어요. 예. 빈부격차도 커졌어요. 그 민주주의는 지금 흔들려요.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 출세해요. 이거 고려말 무신정권 때나 이랬지. 언제 이랬습니까? 능력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충성도 하나만 보고 전부 다 하고. 그런 거 아닙니까? 여당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찍어갖고 쫓아내고 이러는 시국이에요, 지금. 그래도 1등이에요, 새누리당. 전 슬퍼요, 이게.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당이 1등 당이고요. 제가 그 다음으로 안 좋아하는 당이 2등 당이고요. 그 다음으로 안 좋아하는 당이 3등 당이고요. 제가 속해 있는 당은 4등 쫙 보이지도 않는 4등이에요. 예. 이게 슬프긴 한데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 받아들여요. 그래서 좀 큰 당들이 잘해주기를 바라고요. 선배시고요. 참 옛날에 잡혀가서 그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동지들이 있는 곳을 자백하지 않고 예 그렇게 버티시고 막 정기 고문 그때 기억이 눈에 지금 선합니다. 그때 예, 보안사 분실로
시경대공분실로 저희가 어머니들하고 같이 찾아다니면서 울고 밤에는 유인물 만들어서 호소문 돌리고 이랬던 기억이 선연합니다. 그 정도로 참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그 당시에는 신한국당 시절인데 가실 때 제가 참 통화됐으면 말렸을 텐데 근데 워낙 부지런하시고 정열적이시고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잘 안 맞을 것 같은 정당 안에서 적응해서 성공하시는 그런 집념 이런 거 제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중에서 4대강 사업 관련된 숫자를 따져보니까 되게 4,000명 정도라고 그래요. 고용보험 가입됐으면 대체로 뭐 좀 안정된 일자리라고 봐야 될 거고 이 밖에 좀 비정규직, 일용직 같은 건 좀 있겠죠. 이게 34만 개를 약속했는데 4,000명 고용됐으면 이거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입니까? 북한이?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북한이 망했어요. 망했는데 왜 망했냐 하면 주체 사상을 유일 사상으로 해가지고 온 사회를 그 사상에 따라 조직했기 때문에 다양성이 말살되어서 사회가 망한 거예요. 우리나라는 왜 잘 됐냐?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막 살다고 했지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계속 다양성을 지켜왔거든요. 개인의 창의성을 살렸고요. 그렇게 해서 체제 경쟁이 사실 승패가 나버렸는데 뭐가 그렇게 북한이 좋은지 북한식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잡사상을 멸균해서 사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멸균실에 살면서 증류수를 마시고 음식은 다 끓여서 먹고 이렇게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. 세균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속에 살아도 면역체계가 살아있고 그 병균을 이겨낼 수 있어야 건강한 몸이거든요. 이게 사회를 유일사상이 지배하는 멸균실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. 유권자의 한 표가 잘못 가고 있는 역사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. 국민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이명박 사장님이 이끄는 건설회사 직원이 아닙니다. 국민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섬겨야 될 이 나라의 유권자이십니다. 정부 조직이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하고 끝내고. 아니 끝내지 마시고 아니, 답을 아니요. 그냥 주세요.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. 예. 그 박근혜 의원이요. 국회의원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부자감세, 법인세법 개정, 소득세법 개정 등등의 부자감세 법안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반대 표결을 한 적이 있습니까? 아니 그 법은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표 주도로 된 거잖아요. 아니요. 그 이번에 유보한 네. 거 말고 그 전에 이루어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부자감세 법안에 단 한 건이라도 박근혜 씨가 국회의원으로서 반대 부결표를 던진 적이 있냐고요.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. 확인해 보십시오. 다 찬성했습니다. 박근혜 예. 대표가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요.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그 법에 전부 다 찬성을 했는데 무슨 입장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세요?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해졌는데요. 예. 그걸 고민하세요? 그냥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건지 얘기하세요. 그냥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신당대로 예.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다 틀어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서 또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했잖아요. 엉망이잖아요, 지금 솔직히. 야당이 갈라져 있고 취약해서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뭐 정당으로서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뭐 잘하고 있냐고요, 지금. 잘하고 있는. 우선 좀 뭐 한 예를 들면 달러로 표시한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후퇴했잖아요. 작년에 2015년도가 2014년만 못하잖아요. 국민들이 더 가난해졌어요. 예. 빈부격차도 커졌어요. 그 민주주의는 지금 흔들려요.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 출세해요. 이거 고려말 무신정권 때나 이랬지. 언제 이랬습니까? 능력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충성도 하나. 군면제, 대통령실장 군면제,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 과반수가 군면제 총도 한 번 안 쏴봤는데 자기들은 권력 쓰고 백 쓰고 돈 쓰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고령으로 행방불명으로 무슨 폐질환으로 그런 핑계대고 전부 군대 안 가놓고 자식들도 전부 군대 안 보내면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 자식이 다 군대 가 있는데
이 전쟁의 불장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,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게 전쟁이 좋으면 당신네 자식들부터 군대 보내란 말이야. 통과시키고 할 때 여기서 일자리 몇 개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? 안 나세요? 예,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34만 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가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많은 고용 창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, 야당들은. 근데 정부 여당이 하겠다고 한 게 34만 개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이 거의 다 완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몇 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? 이매규 의원님 혹시 한나라당에서 확인해 보신 거 있어요? 확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3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여당 정책위 부의장께서 처음에 몇 개 약속했는지도 확인 안 하고 4년 동안 몇 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 안 하시면 대화가 참 어렵죠. 그러니까 야당 보고 이걸로 물고 늘어진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고용보험 가입자, 그러니까 거기 말하자면 취직이 됐으면 고용보험 가입할 거 아니에요. 그게 명장 과정을 그렇게 단선적으로 나쁜 교과서를 읽히면 애들이 다 나빠진다. 이게 극우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. 전체주의 사고방식. 이런 게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극단주의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절차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이죠.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. 누구에게나. 그죠? 근데 권력 가진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독재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진중권 선생은 저한테 좌파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좌파라고 생각해요, 제가. 근데 굉장히 겁나거든요. 왜냐하면 글 한 줄 잘못 쓰고 뭐 이렇게 책 뭐 하나 이상한 거 잘못 읽으면 지금도 잡혀갑니다. 지금도 그런 문제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고요.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, 뭐 민주개혁정부 시절에는 그런 게 좀 드물었는데 예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절차가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건 다 바꿔버리는 식으로 그 용납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사원, 뭐 국정원 말씀 나왔지만 지난 정부 때 국무위원 지낸 사람들 다 뒷조사한 걸로 제가 압니다. 그리고 제가 장관 재직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다 털었고요. 그 중에 일부를 언론에 터뜨린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.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그게 대한민국이 이북하고 다른 거잖아요. 근데 지금 무섭단 말이죠. 예. 그게 이제 고양이는 쥐를 잘 몰라요. 쥐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양이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발톱 이렇게 하면서. 맞습니다. 이게 공방하려는 거 아닌데 하나만 여쭤볼게요. 아,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만. 잠깐 제 얘기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국민들이 바로잡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저는 젊은 시절부터 늘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설렜습니다. 자유, 인권, 민주주의, 평화, 정의 이런 말들입니다. 이 말들이 단지 빛나는 말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한 표로 보여주십시오. 19세기 시인이었던 네크라소프라는 시인의 작품 한 구절을 오늘 토론 마지막 인사말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. 감사합니다. 그때 서해교전했지만 승전했습니다. 참여정부 때는 무무대항함 그 구축함을 갖다 놔가지고 NLL 밑에 도발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. 어느 나라도. 싸우지 않고 이겼죠. 병법에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라 그럽니다. 근데 이 정부 들어왔어요. 지금 우리 해전사에 일찍이 없었던 치욕적인 일입니다. 이거는. 이게 무슨 큰 무공 세운 것처럼 나와서 자랑하듯이 부기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. 지금 이것은 너무나 치욕적인 사건이고 군형법에 따르면 그 NLL이라는 적전지역, 군형법상 적전이라는 개념입니다. 여기에서는요,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최고 무서운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모르고 경계에 실패해서 얻어맞고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했는데 뭘 잘한 일이 있다고 지금 나와서 그것을 무슨 무공 자랑하듯이 발표를 합니까? 근데 이렇게 정말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. 교과서를 읽어서 좌익이 되는 게 아니고 우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그 반대로 가서 좌파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식의